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책을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가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 과연 코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걸까에 대한 주제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가지고 댓글로 다투거나 언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어다오에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중국어로 했죠. 공시파카이 맞나요? 어쨌든 왜 코어다오는 영어를 나비두고 중국어로 인사를 했을까? 이것과 이제 맞물려 가면서 코어는 중국에서 만든 앱 아닌가요? 부터 해서 코어다오 전체가 중국 거 아닌가요? 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거래소 순위 1위가 바이낸스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BNB 코인이 주 통화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바이낸스 코인의 시작이 이제 중국 홍콩에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코인이죠. BNB. 그리고 이것을 만든 창시자는 캐나다 화교 출신의 창펑 자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한다면 홍콩에 소재해 있고 물론 캐나다 국적이지만 이렇게 창펑 자오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와 더불어 며칠 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코어는 어떤 타 코인의 기술을 뺏기거나 한 게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백서에 보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각각의 폴리곤, 그리고 솔라나, 데비, 코어의 어떤 트릴레마를 만족하는 장점을 보여주면서 여기 아래에 글이 하나 있어요. 자, 코어는 게스 코드베이스의 진화입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고언어로 만든 코드베이스의 진화인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팀이 만든 개선 사항을 활용해서 하드포크를 해서 더 많은 처리량과 더 저렴한 트랜잭션을 추가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NB 카피해서 좀 더 개량한 거네, 그러니까 뺏긴 거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실망하신 분이 많아요. 하지만 제 결론은 그 하드포크를 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많은 블록체인 메인넷이 하드포크를 통해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로 다뤄볼 주제는 그래서 코어가 중국에서 만든 거냐 아니냐에 관한 제 의견이에요. 저는 사실 코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정말 중국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코어에 많은 애착이 있는 분께서는 분명 아실 거예요. 신규로 앱이 업데이트 되거나 할 때 확인창 같은 게 나올 때 중국어로 표시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이후에는 다른 언어 패키지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뭐 며칠 있다가 영어로 다시 나오고 했던 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95% 이상은 이 중국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스코드 모더레이터나 어드민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질타를 좀 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코어가 중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IP 주소 조회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이제 후이즈 사이트예요. 주소를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사이트 주소가 등록된 IP 주소를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는 주소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여기 DNS 레코드에서 해당 주소의 IP 주소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복사해서 이제 이 IP가 등록된 위치를 찾아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줘 보면요. 저는 지금 네이버의 IP를 찾아봤고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나의 IP 툴만 확인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른 것도 좀 눌러봤어요. 이러한 노드 VPN에서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나오고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로 나오네요.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한국 소재로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이버 하나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검색을 한번 해보고 이 DNS 레코드에서 해당 IP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검색했던 이런 사이트들에다가 다시 검색을 해주면 요것은 이제 미국 워싱턴 쪽에 있네요. 뭐 미국에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IP 주소를 중간에서 이제 중계기의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쪽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IP를 검색함으로써 어디 국가에 위치하고 있구나 정도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간단하게 네이버가 한국으로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으로 나오니까 코어다오는 어디로 나올까 한번 볼게요. 코어다오의 메인 홈페이지를 후이즈에서 검색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DNS 레코드에서 다시 한번 IP를 보는 거죠. IP가 3개가 나오네요. 찾아볼게요. 어딜까? 우선 첫 번째로 미국, 두 번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미국,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클라우드 플레어가 이곳에 도메인을 할당해 준 걸 볼 수 있죠.
IP를 할당해야 된다고 하나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21년 기준 전 세계 웹사이트 5개 중 1개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용할 정도로 인터넷 업계의 최강자 중 하나. 자, 다른 사이트 하나에서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또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도메인 이름은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후이즈를 통해서도 동일한 IP를 검색하면 미국으로 나오고, 아까 강의 또 똑같이 나오네요. 이쯤에 뭔가 중계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미국인 것 같다. 오늘 이 IP 주소들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게 앱별로 틀린 건 아닌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앱을 깔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보시면, 제가 코어다오로 검색을 한 거예요. 코어다오에 있는 IP 주소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토론토, 미국 토론토에서 일본 오사카시를 거쳐서 서울에 왔다. 제가 인천 살거든요.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경로로 해서 왔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이 네트워크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minepi.com이죠. 그래서 DNS 레코드에서 IP 주소가 나온 것을, 똑같은 위치죠. 샌프란시스코.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위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타 클레라 맞나요? 어쨌든 요 왼쪽에 이렇게 있네요. 파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이쪽으로 나오네요. 이쪽에 중계기가 있고 파이가 웹사이트 관리하는 데가 미국에 있나요?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IP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네이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미국에 있다고 해서 이걸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셋 다 미국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 어딘가에서 웹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앱상에 보면 여기 사용 조항에 보시면 이거를 아래로 쭉 내리시면요. 여기 보면 주소가 하나 나와요. 만약 질문이나 컴플레인이 있으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또는 우편을 보내주세요 하고 우편 주소가 나오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요 주소를 구글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검색을 하면 이곳은 어디냐면 미국의 오스틴 주라고 하나요? 쭉 확대를 해보면 ATM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보니까 체이스라고 하는 곳이 은행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곳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익명으로 찾아가는 함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날짜는 2019년이고요. 2019년이면 현재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위치에. 어쨌든 코어다오가 우편을 보내달라고 하는 주소는 이곳에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역시 미국은 미국이네요. 그리고 코어다오의 투자자 또는 초기 기여자 브랜든 세도가 있죠. 이분은 누가 봐도 중국분처럼 생기지 않았죠? 여기에 이분의 활동 내역을 쭉 보면 현재는 코어다오 컨트리부터로 있는데, 과거에는 7년 전에 이제 토론토, 캐나다 지역의 토론토에서 어떤 회사의 CEO로 활동을 했었대요. 요런 근거는 있네요. 그 밑에도 보면 캐나다라는 지역이 좀 있고, 캐나다에서 쭉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캐나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앱으로 파악했던 이 토론토에서부터 IP 주소가 나온다라는 게 되게 신뢰성이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트워크 하는 분들께 많이 좀 여쭤봤는데 이거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중계기 위치나 IP는 여기저기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토론토야 해서 토론토는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미국의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는 있다 정도예요. 야, 한빠야, 그러면 각종 이 중국어 창으로 된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좀 저 역시 의문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중국 앱이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자, 코어다오의 메인넷 소식을 1월 14일 날 알려줬었죠. 자, 여기 보면 에어드롭 설명란에 이 작업은 파트너인 사토시 앱과 함께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사토시 앱을 파트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브랜든 세도도 하는 말이 우리는 다국적 세계 여러 국가에서 참여를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지는 밝힐 수도 없고 밝히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그냥 코어 하나다 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한빠가 저런 IP 주소 같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내용 말고 인간 지표를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시간이에요. 6월 15일 오후 10시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게 뭐냐면 날짜마다 디스코드 방에서 메인 어드민이 활동한 시간이에요. 활동한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아무리 코어다오라고 해도 새벽에 몰래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트윗 쓰고 다시 자고 그러진 않겠죠. 업무 시간에 활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로 역으로 추적을 좀 해봤어요. 아, 이거는 예전에 중국 코인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편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담아봤고요. 아, 이것도 있었네요. 제가 코어를 중국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비트코인 보상이 보면은 뭐 888 요렇게 될 때마다 행운의 숫자를 8로 하고 있다는 게 중국과 똑같아서였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앱이 업데이트 됐을 때도 중국어 창으로 떠서 이 코어다오한테 얘기를 했죠. 경고창이 중국어로 뜬다. 너네 중국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직 언어 매칭이 안 됐다. 요것을 빨리 고치도록 하겠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시됐던 기억이 있었네요. 자, 한바가 모더에서 잘린 이유 계속 물어봤죠. 마이크한테. 너네 중국 앱 아니야? 중국 서비스 아니야?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마이크는 야, 지난번에 내가 대답했잖아. 이거 차이나 프로젝트 아니라고. 코어 팀은 글로벌이야. 코어팀은 중국 봉사자는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야. 대부분 외국인들로 구성됐어. 중국인 프로젝트 아니야. 또 다른 그래도 not China 프로젝트, I don't like China. 예, 참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코어다오 메인 어드민이죠. 이 사람은 핵심 관계자일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 시간을 쭉 기록해 봤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그 사람을 보니까 오전 일찍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접속했다가 밤에 이제 채팅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 지표를 활용해서 확인한 바로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랑 시차가 약 한 16시간 정도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인데 미국이 오전 8시 정도 되는 나라를 찾아봤더니 대략 이 부근이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 저는 지금 시간을 오전 8시를 잡았는데 뭐 오전 9시가 된다면 좀 더 넓은 범위에, 어쨌든 이 코어다오라는 분 여기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메인 모더라는 사람이 유독 중국 채널에서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는데 왜 유독 중국 채널에서만 대화를 많이 했을까? 근데 보면 중국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쓰는데 중국 애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것은 중국어를 알고 있나? 쓰지는 못하지만 이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코어 사토시 앱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앱 개발은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 뭐 메인넷에 관한 개발은 또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죠.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난 브랜든 세도만 봐도 좀 그렇고요. 또 그들도 이제 본인 자신들은 다국적 참여에 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계 아니다라고 언급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중국이라고 해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코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태계를 쭉 보면 중국은 정말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거의 블록체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썼던 글인데요. 미국이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를 막 찍어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어떤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만들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유독 암호화폐 쪽에 탈중앙화적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CBDC,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좀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특허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앱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행여 메인넷 자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중국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거의 1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블록체인을 저희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비중이 큰데 비트코인의 채굴량도 중국이 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NB에서 하드포크한 코어는 어떤 점이 틀릴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